발품을. 네, 여러분들이 사실 손품을 좀 비중을 이제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고 이제 손품이 끝났는데 벌써 이제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시기 시작을 하죠. 이제 손품을 좀 비중을 높이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품으로 넘어가서 집중적으로 한번 볼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럼 계속 진도를 나갈게요. 네. 발품을 할 때 여러분 손품이 더 어려우세요? 발품이 더 어려우세요? 손품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나머지 다 발품이 더 어려우세요? 네. 아마 이게 개개인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품이 좀 더 어려웠어요. 처음에 할 때. 왜냐하면 손품은 이제 뭘 봐야 될지가 어렵긴 하고 뭘 찾아야 될지가 어렵긴 한데 내가 시간을 쓰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발품이 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변수가 너무 많아요. 무슨 변수냐? 일단 부동산에 갔을 때 사장님의 반응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전화 임장을 했는데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고 사장님이랑 한 몇 초간에 정적이 이르기 시작하면 이제 막 땀이 막 나기 시작하죠. 전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발품은 저는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품은 저도 그래서 뭘 봐야지 뭘 물어봐야지 내가 두렵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세 가지 분위기 임장, 전화 임장, 이제 매물 임장 아까 지역부터 순서 나왔던 건데 세 가지를 발품에 넣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분위기 임장을 먼저 하면서 전화 임장을 하고 매물 임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뭐 전화 임장을 먼저 하고 분위기 임장 하셔도 상관없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전화 임장은 그냥 중간중간 계속 하는 거예요. 딱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전조사 할 때부터 분위기 임장까지 쭉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뭘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순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도록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손품을 좀 털어내시고 이제 발품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이제 현장에 가기 때문에 힘을 내셔야 돼요. 알겠죠? 힘을 내시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발품은 일단 분위기 임장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로. 그래서 분위기 임장 갔을 때 역세권, 상권,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는 거고 전화 임장은 내가 시세도 그린 거 있죠. 아까. 그걸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전화 임장으로 내가 확인한 시세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딱 끊고 났을 때 그 부동산 느낌이 있죠. 여기 괜찮다 아니다. 그 느낌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부동산 예약하고 매물 볼 때 어디에 먼저 가서 예약을 할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매물 임장은 부동산 방문을 하고 이제 매물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 6가지의 세부적인 과정이 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화 임장은 뭐 전체적인 과정에서 여러분들 순서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기 넣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6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매물 임장을 통해서 투자의 이 수익, 이제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분위기 임장부터 매물 임장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분위기 임장부터 같이 볼게요. 분위기 임장 여러분들이 이제 갔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천도 갔다 올 수 있고 평촌도 갔다 오고 이제 임장할 곳이 너무 많죠. 임장은 이제 분위기 임장을 갔다 왔는데 이제 갔다 와서 집에 딱 갔어요.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가족분들이 오늘 임장 간 곳이 어땠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뭐 생각보다 괜찮았다. 사람 살기에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살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어. 이 정도 대답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분위기 임장을 제대로 갔다 왔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분위기 임장보다는 약간 그 마실에 가까운 느낌이죠. 그냥 가서 걸어본 거예요. 걸어보는데 느낌밖에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갔을 때 대답을 할 때 거기는 지금 대표적인 뭐 아파트 30평대가 한 7억 후반대 정도 하는데 내가 오늘 갔던 곳은 한 그래도 뭐 5억 후반 정도여서 아직 구축이긴 하지만 입지가 그래도 좋기 때문에 전세가가 받쳐주기 때문에 좀 그래도 내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가격 정도가 언급이 되는 정도 아니면은 여기는 입지가 그래도 부천 시청역이 제일 좋은 것 같던데 실제 가보니까 다른 어디 갔을 때랑 비슷하게 입지가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에서 입지랑 시세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분위기 임장이 제대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분위기 임장인 거예요. 그냥 부동산 관심 있는 상태에서의 분위기 임장이 아닌 거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분위기 임장인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근처를 여러분들이 보고 상권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들 있죠. 연령대, 사람들 밀집된 거, 구성 이런 게 다 아까 앞에 여러분들이 사전조사에서 배운 내용들을 눈으로 가서 확인하는 과정. 이 첫 번째 분위기 임장의 목적이고 두 번째 아파트 단지 볼 때는 어떤 아파트가 어디 위치에 있다 정도 보는 게 아니고 아까 가격 다 이제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질문 답을 구하라고 말씀드렸죠. 가지고 간 질문에 답을 구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투자의 대상을 분위기 임장부터 고민을 해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발로 걸어보면서 앞에 배웠던 입지랑 시세를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고민하는 단계가 분위기 임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분위기 임장이
그냥 가서 쓰는 눈으로 보고 온다. 그거는 그냥 관심 있는 단계의 분위기 임장인 거고, 이제 투자자가 되기 위한 분위기 임장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임장 동선을 정할 때 하나 팁을 좀 드릴게요.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분위기 임장 동선을 정할 때 저는 요새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사실 저도 역세권 그냥 표시하고 아파트 많은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스타벅스를 통해서 분위기 임장 동선 정하면 그 분위기 임장이 어디서 시작할지 정하니까 굉장히 이 타율이 잘 맞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그 네이버 지도에서 스타벅스 딱 검색하면 그 지역에 스타벅스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스타벅스가 많이 모여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이겠죠. 그리고 입지가 좀 중심부인 곳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곳이 어딘지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시해보면, 지금 중상동에서 아까 입지 중심지였죠. 그리고 옥길지구가 새롭게 부상하는 거주 지역이죠. 여기는 DT 매장이, DT 매장은 이제 차로 가서 하는 곳이죠. 여기는 뭔가 교통의 어떤 지나가는 요충으로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제 딱 덩그러니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1번 지역에서 내가 임장을 시작하는 게 이 지역에 가장 많은 유동인구랑 가장 많은 그 다음에 뭔가 입지 가치를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작할 때 1번에서도 여기 가장 스타벅스가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요 7호선 부근 라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중동 북부 쪽으로 아파트 단지를 거쳐서 임장을 하고 오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실 부천 같은 곳들은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7호선 역세권 중요하다는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방 같은 곳들 가시면 진짜 생소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근데 요거 잘 그리시고 가시면 중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요새 특히 지방 가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잘 모르는 지방 가면 이게 주요 상권 이동인구가 많은 곳을 스타벅스로 찾고 거기서 이제 이 분위기 임장의 동선을 시작하면서 이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근처를 가면 승차이나 하차이나 많이 보고 편의시설 많이 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백화점 같은 백화점에 이런 거 역세권 근처 편의시설 보라고 말씀드렸고, 출퇴근 시간에 가서 승하차 인원을 잘 보면 중요하겠죠. 그냥 타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일단은 일자리보다는 거주지역으로서 특성이 많은 곳이고, 하차 인원이 많다 절대적으로라고 하면 일자리 특성이 많은 곳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한 지역의 특색이 맞는지, 입지 가치가 맞는지를 보고, 상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업종 같은 거 보라고 말씀드렸죠. 유흥상권이 있는 건지 아닌지 환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 연결해서 보시고, 백화점 입점된 브랜드 같이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입지 가치에서 봤던 교통의 역세권이나 그 다음에 환경에서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더 질적으로 깊이 있게 보는 과정이 분위기 임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를 본다라고 하면, 자, 이거 제가 실제 부천이었던 것 같아요. 부천이었던 것 같은데 단지 봤던 건데, 저는 사실 지금은 임장 가면 단지 사진을 이렇게까지도 찍진 않아요. 근데 이때 이제 한창 임장 다닐 때 보시면 나름 이제 열심히 찍었어요. 뭘 찍었냐? 주차 차단기가 있는지, 현관 출입문 잘 되어 있는지, 주차 상태 어떤지, 지하 주차장이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있고, 지하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 지하 1층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 창문이 여기 다 샤시가 되어 있는지, 복도식에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그러니까 나름 사진을 제 나름의 주제대로 찍은 건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까지 찍지 않고 꼭 특색 있는 것만 찍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각 연식별로 아파트의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그렇게 큰 요인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진 않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 처음에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으세요. 그래서 이제 막 저도 임장 다니다 보면은 이제 딱 보면은 그 임장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의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백팩을 메고 운동화를 신고 이런 좀 이제 딱 뭔가 아파트를 예의주시하면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딱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카메라만 누르기 바쁜 분들이 간혹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아파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사진만 찍는 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임장하실 때는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찍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도, 여러분 사진 찍으시면 집에 가서 다시 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찍는 순간에 뭔가 정리를 하겠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냥 여러분 대표적인 것만 한 이렇게 6개, 8개만 찍어도 그 아파트 기억하는 거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랑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고 해당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찍은 8가지 다 주제가 있었죠. 그런 것들만 이제 찍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여기 6가지 나와 있는 거. 단지 관리, 주차 상태, 엘리베이터, 복도식 아파트 선호도, 그 다음에 단점, 이런 것들 위주로 사진을 6장에서 8장씩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봤을 때 딱 그 8장 내에서만 봐도 아파트 특징이 보이도록 찍으면서 처음에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사진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아파트의 특징을 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면
딱 여기 나와 있는 한 6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위 임장할 때, 특히 아파트 임장할 때 목적은 6개 이상 사진을 찍지 않겠다. 8장 이상 찍지 않겠다. 그 이상 찍지 않기 위해서 내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고민하면서 임장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은 일단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러한 지역들이 쌓이고 아파트 임장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아파트 임장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연식에 따라서 아파트들의 특징이 딱 나뉘어요. 90년대 아파트, 2000년대 아파트, 2010년대 아파트별로 다 트렌드가 있어요. 그 트렌드가 파악이 되면 예를 들어서 90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식에 샷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연결이 거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 상태 같은 경우도 지하 한 2층 정도까지 있고, 이런 것들이 딱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온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은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이나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온 아파트들은 거의 다 지하주차장 연결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연식에 따라서 아파트의 그런 특징, 아니면 아파트 외관상 봤을 때 특징이 딱 보이기 때문에 굳이 사진을 찍지 않아도 그 아파트의 특징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정말 그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가 경사가 심하거나, 그래서 다른 아파트 대비해서 큰 특징들만 좀 사진을 찍으면서 한두 장씩 남겨놓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점점 더 사진을 줄여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만 보셔도 된다. 왜냐하면 이런 요인들은 아파트 가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뭐겠어요? 결국에는 그 아파트가 역세권에 가까운지, 학군이 좋은 곳인지, 그리고 그 아파트가 편의시설에 가까운지, 이런 입지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러한 요인들은 좀 있으면 좋고, 그래서 더 먼저 거래되거나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건 맞지만 절대적으로 가격을 이끄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굳이 내가 가격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주지 않는데 사진을 찍는 게 맞나, 남기는 게 맞나를 잘 보시고, 대신에 단계가 중요해요. 지금 처음 임장하시는 분들은 6개에서 8개 찍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 찍으면서 아파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실력이 쌓이고 임장모서 5개, 10개가 되어가는 시점에는 한두 장 정도 꼭 특징만 찍으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월급에 나와, 이게 월급에 아마 제가 월급에서 가져왔을 거예요. 가져와서 월급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 임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유모차 빈도, 이거 진짜 유모차를 1시간 동안 앉아서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청소 상태, 이런 거 다, 외벽치, 놀이터 이런 거, 놀이터 탄성, 모래,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해보는 거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아파트라는 게, 내가 투자할 아파트라는 요소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한 번 그리고 시작해서 아파트라는 걸 이해할 때까지는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했었어요. 지금은 사실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그리고 장점, 단점으로 표시를 해서, 이제 그 지역이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아파트에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내가 알아도 그 아파트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치가 뭔지, 그러니까 이 장점이 좋으면 가격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그냥 우선적으로 간 요소인 거고, 단점이 있으면 가격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점이 커서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 없다, 아니면은 소음이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로구 이런 데 가면은 비행기부터 도로, 그리고 기차 소음까지, 지하철 소음까지 다 3단 소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굉장히 소음이 심한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가격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가격이 그런 요소, 소음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가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단점을 체크를 해야지 가격이 왜 다른 곳들보다 낮은지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계별로 처음에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 체크하면서 아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연습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연습이 되고 나면 여기 뒤에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장점, 단점 정도만 보시면서 그 지역, 그 아파트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장점,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단점까지 보면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실력이 쌓여서 임장보고서 10개 이상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실 이거를 체크하지 않고도 이제 그 지역의 아파트를 평가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건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가셔야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체크리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크리스트를 하지 않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같이 체크를 하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시간 한 5분만 쉬고 다시 할게요. 네, 5분만 쉬고 2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